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예전엔 누구보다 사교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 자리를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연락도 줄고 단톡방도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쟤 요즘 왜 저래? 사람이 변했어.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편안해 보입니다. 예전엔 어디서든 분위기를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임 날짜가 잡히면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섭섭해하고 가족들은 걱정합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렇게 혼자만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한테 문제가 생긴 걸까? 사람이 싫어진 걸까? 그런데 심리학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 겁니다. 사람을 정리하기 시작한 그 사람은 차가워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현명한 사람일수록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지 그 심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관계를 줄이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 성숙의 증거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연락처에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야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20명, 30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든 날 밤, 전화기를 들었을 때 선뜻 누를 수 있는 번호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연락처는 가득한데 정작 연결된 느낌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은 많은데 뭔가 외롭습니다. 명절에 안부 문자를 보내고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가끔 단톡방에 이모티콘을 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연락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힘든 날 밤에 전화해도 괜찮은 사람 말입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자원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관계에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 쓸수록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연결은 필연적으로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얕은 연결이 아무리 많아도 깊은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팀은 80년에 걸쳐 수백 명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발견한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넓고 얕은 관계를 수십 개 가진 사람보다 좁고 깊은 관계를 몇 개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은 전력으로 방 전체를 희미하게 밝히는 것과 한 곳을 환하게 비추는 것. 전력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희미한 빛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어두운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순간에 빛이 되어주는 관계. 그것이 딱 한 개라도 있는 편이 100개의 희미한 연결보다 훨씬 값집니다. 20명에게 조금씩 쓸 에너지를 5명에게 온전히 쏟는 것. 이건 인색한 게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는 사람이 결국 아무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래된 관계가 오히려 나를 붙잡아두는 방식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10분은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자꾸 같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기억나? 우리 그때 진짜 웃겼는데. 처음엔 좋습니다. 추억이니까요.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지금의 내가 고민하는 것, 요즘 내가 새롭게 관심 갖게 된 것, 내가 달라진 부분을 꺼내면 어딘가 어색한 공기가 흐릅니다. 마치 지금의 나보다 예전의 나를 더 편안해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결국 나도 예전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며 그 자리를 맞춰갑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뭔가 허전합니다. 즐거웠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분명히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느낌. 이 감정 익숙하시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관계적 정체성 고착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지금의 나가 아닌 과거의 나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전의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장한 나를 감추고 변하지 않은 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만날수록 오히려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10년 전에 샀던 옷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잘 맞았고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추억도 담겨 있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에 맞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입으면 오히려 불편하고 하루 종일 어딘가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그 옷이 나쁜 옷인 건 아닙니다. 그 시전의 나에게는 완벽하게 맞는 옷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을 뿐입니다. 오래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했던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지금의 나에게도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맞추려 할수록 오히려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계속 외면하면 나중엔 그 관계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성장한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진짜로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계를 줄인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를 조용히 내려놓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허전합니다.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도 쓰입니다. 한동안은 그 사람의 SNS를 들여다보며 괜찮은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연락이 뜸해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하죠. 이런 감정들이 밀려올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냥 계속 만났어야 했나?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딘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던 것이 줄고 머릿속이 조금 맑아지는 느낌. 뭔가 오래 꽉 막혀있던 게 뚫리는 것 같은 기분.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기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자원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소모적인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쓰이던 인지적, 감정적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내 말이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되짚고 다음 만남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계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 관계가 소모적일수록 뇌가 쓰는 에너지는 더 커집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앱들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배터리는 계속 닳습니다. 알림도 오고 데이터도 씁니다. 그 앱들을 하나씩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가 눈에 띄게 오래가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올라가고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에너지를 조용히 잡아먹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남은 에너지를 되찾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남겨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끊으라는 말이야? 아닙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과 관계를 버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모든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사람을 더 잘 만나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만나고 난 뒤 에너지가 생기는 관계인가? 아니면 에너지가 빠지는 관계인가?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충전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기분이 좋고 뭔가 해보고 싶어지는 느낌.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잊고 있던 활력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어딘가 단단해지는 느낌. 반면 분명히 웃으며 잘 놀았는데 집에 오면 이상하게 지쳐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뭔가 맞춰줘야 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했고 자리 내내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던 느낌. 웃었는데 허전합니다. 즐거웠는데 비어있는 느낌. 그 차이가 기준입니다. 심리학자 쉐리 터클은 그의 연구에서 진정한 연결이란 상대 앞에서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꾸미지 않아도 되고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편한 관계. 그런 관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훨씬 값집니다. 그 한 명과 나누는 1시간이 의미 없는 모임에서 보내는 10시간보다 훨씬 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식물이 잘 자라려면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곁가지를 쳐내는 건 식물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영양분이 진짜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길을 여는 겁니다. 가지를 치고 나면 식물은 더 크고 단단하게 자랍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더 잘 키우기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당신이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을 가장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현명함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할수록 에너지는 분산되고 아무도 깊이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관계의 질은 양과 반비례합니다. 둘째, 오래된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맞았던 옷이 지금의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모적인 관계를 내려놓으면 실제로 심리적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허전함은 잠깐이고 가벼움은 오래갑니다. 넷째, 남길 관계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생기는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 딱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이름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더 편안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가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이드 윌 심리 너머였습니다.